입니다. 물론 이제 2천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됩니다.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요. 예, 양태원 대표님, 시장 상황이 뭐 특별한 건 없죠? 예, 지금 수급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. 네. 정체되는 분위기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 같고요. 네. 종목별로도 탄력이 오히려 뭐 커지는 종목들은 중소형주에 국한돼 있고 거래소에서는 특별히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. 모멘텀은 별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요. 네. 예, 오늘 우리가 이슈 조금 밀어놓고 못한 것 가운데가 이제 펀드, 특별히 저 일본 펀드인데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전반적으로 뭐 동향이 어떻습니까?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가야죠? 많지는 않습니다. 그 규모 자체가요,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그래도 일본 관련돼가지고, 일본의 약세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, 좀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, 일부 극소수의 일본 펀드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저희가 모셔야 되는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요 이슈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이제 일본이 어려웠잖아요. 일본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 굉장히 많았다고요. 최근 1년 동안은요.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좀 회복이 됐을 것이고, 그렇죠.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고민이 되겠군요. 올해에 돈이 몰린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. 규모가 한 2,600억 원 정도가 몰려 있으니까는 일본 펀드로?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은 규모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. 네. 올해에 몰린 돈만 하더라도 올해 일본 펀드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41% 정도 나왔습니다. 2위가 해외 펀드에서는 대만 펀드였는데요. 19%를 친다 그러면은 2배 이상의 수익률이 일본 펀드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올 1년, 지금 현재 시점부터 1년까지의 기준으로, 지난 1년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펀드 수익률이 60.3% 정도 올라오면서 손실 보고 계셨던 분들 어느 정도 다 만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추시는 적립식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플러스 수익으로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재팬 인덱스라든지요, 아니면 신한, BNP 파리바, 탑스 일본 대표 기업 펀드 등 한 40여 개 정도가 가장 유명한 우리 증시에서 팔린 일본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. 가장 문제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장중 7% 정도 변동을 보이니까 이 펀드 투자자분들이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더니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식이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고생도 심하셨기 때문에 이제 환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전화 문의가 굉장히 쇄도하다라는 기사도 난 상태고요.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은요,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최근에 일본 시장의 흔들림 같은 경우에는요, 그 재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죠. 일본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예상치 못하게 상승을 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분, 정책에 대한 효과가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, 국채 금리가 저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일본이 부채가 200%, GDP의 200%가 넘는데 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, 이런 위험성이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죠.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목표치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2%를 잡아놨고요.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.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국채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죠. 낮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일본은 돈을 풀어서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기로 했는데 왜 국채 가격이 낮아지느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. 오히려 이 펀드 투자자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. 왜? 국채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국채의 매도가 많아진다는 얘기죠. 이 자금 자체가 더 위험한 자산, 주식시장으로 옮겨오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해서요.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한 흔들림은 말 그대로 흔들림일 뿐이지 고점을 찍고 추세가 꺾인다라는 부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며칠 동안 좀 불안 심리가 있으셨어도 이 부분 환매에 대해서 급하게 서둘르실 이유는 없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본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요. 일본 펀드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주셨고요.
예,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갇혀 있으니까 해외 투자들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직접 투자는 어려우니까 주로 펀드 투자 아닙니까? 맞습니다. 펀드나 이제 뭐 채권형도 그렇고 국내 ETF를 이용을 요즘은 해가지고요. ETF를 이제 많이 하시죠. 네. 해외 이제 뭐 이머징 마켓에 채권들도 좀 투자를 하신 브라질이라든지 예, 맞습니다. 최근에 좀 많이 팔렸고요. 예. 일본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팔렸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. 투자한 모든 상품이요. 그냥 다 같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 펀드도 뭐 어떤 상품도 뭐 다 올라가가지고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 상관관계가 정해관계가 아니고 부해관계에 놓여 있는 그 상품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펀드 투자라고 하는 게 ETF도 이제 시장 지수를 산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적어도 중기 이상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. 중장기 투자인데 요즘 우리는 마치 ETF나 펀드를 뭐 단타 매매하듯이요. 거래량 상위 종목에 보면 이제 ETF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너무 보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. 예.